한국 알콜입니다. 한국 알콜을 15,2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주세요. 코피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한국 알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매수가를 회복한다는 거는 거의 뭐 기도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매물대도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고 나서 빠지는 거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지금 이제 12,900원, 13,000원 이 구간에 계속 거래가 되던 영역입니다. 이 구간을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하방을 잡아주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제 매수가를 회복해 본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도 이 종목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만약에 지수가 조금만 눌려도 이 종목은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요한 이평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도 기간 조정까지 다 마치고 나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세는 이미 많이 낸 종목입니다. 네. 이미 이런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역추세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역추세 매매라는 게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매매를 하셔서 물려 있거나 그런 건데 판단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조금만 나와서 뭐 13,000원이라도 지금 당장도 사실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시장에 좀 소외되지 않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런 역추세 매매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매매하시지 말고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신다면 조금 더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보셨지만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를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신고가를 썼던 종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5일선이나 12일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런 거 보면서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종목은 이제 한솔그룹 계열의 파워 모듈 뭐 부품이나 BLU 제품, 뭐 LED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신고가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초보자가 좀 물어보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신다면은 좀 본인의 기준을 확실히 잡고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뭐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를 뭐 물어보면서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저는 이제 5일선이 지금 이탈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10일선에서 매수해 보실 수 있고 21선에서 매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신고가를 썼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3% 내지 5% 이렇게 떨어지면 난 이 가격대에서 손절하겠다.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종목의 가격 탄력 자체가 좀 종목들이 가격 탄력이 큰 종목을 매매했을 때가 수익을 가져갈 때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 자체가 큰 편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보통 이제 3%, 뭐 4%, 2% 내외로 이렇게 캔들들이 형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솔테크닉스는 매수하신다면 뭐 11선 정도 1,800원, 지금 1,800원 정도에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매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가격 탄력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매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캠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26,25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자, 바이든주라고 해서 이거 매수를 했는데 환경주라고 해서 샀는데 자꾸만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 소문을 듣고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바이든 주라고 하더라 해서 네. 소문을 듣고 매수하신 건데 알아보시고 사실 매매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주식을 할 때 남의 정보를 듣고 매매하는 거는 사실 저는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본인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주식은 총성 없는 전쟁터거든요. 이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진다.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바이든 주라고 했던 사람이 이거 올라갈 거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계좌에 찍히는 거는 결국 나의 손실이고 수익을 보는 것도 나의 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 라인이 이제 23,000원 부근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3,000원 부근이 이탈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전고점 영역에 이제 부딪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할 때는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좀 이동평균선들도 수렴하고 가격 조정을 받는 캔들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뭐 10개, 20개 이렇게 모여있는 네네.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매매할 때는 부담이 적습니다. 거기서 아래로 가면은 짧게 손절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좋겠죠. 올라간다면 좋지만 떨어졌을 때는 그냥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23,000원 부근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고 일단은 목표가를 좀 매수가 부근으로 매수가만 돼도 빨리 나오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레믹스를
직장 상사분이 자꾸 매수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직장 상사분이 추천을 하고 자꾸 매수했냐고 확인을 하신대요. 매수했냐? 셀레믹스 샀냐? 라고 아마 왜 확인을 하시죠? 바이오 관련주 같아서 좀 찜찜한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바이오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리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측인데 직장 상사분은 이미 물린 겁니다. 물렸기 때문에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너도 너라도 구조해줘라. 사라. 이러면서. 구조대로 이제 매수를 받쳐라. 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레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단주거든요. 신규 상단주는 초보자들이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사실 분할로 매수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가격 텀 자체가 워낙 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19,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는 게 맞고요. 클로닝 기술이라고 해서 MSSIC 기술이랑 세 가지 제품화 기술 개발해가지고 타겟 캡처, 번역 레퍼토어, 분석 솔루션, 차세대 시퀀싱 솔루션 사업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 이거 전부 키움증권에 나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는 매매를 굳이 이제 직장 상사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걸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 짧게 잡고 매매하세요. 손절 짧게 잡고 24,500원 정도 손절 짧게 잡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매매하기엔 부담 없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거의 19,000원까지도 하방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고 신규 상단주는 기본적으로 좀 초보자들이 매매하기는 겁나는 영역이다. 좀 좋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죠. 명신산업이라든가 포인트 모바일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신규 상단주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빅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셀레스믹스가 이제 상한가나 하한가 이렇게 나올 종목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매매하시기에 좀 남의 말 듣고 본인도 약간 좀 찜찜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매매하기는 좀 꺼려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서포트를 매수하셨다는데 16,000원에 이분도 비중이 50%입니다. 이거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16,000원이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상담을 문자 이렇게 주시는 걸 저는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매매에 대해서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복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보는 사람인데 팔고 싶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이고 바닥 구간에서 거의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6,000원 하던 종목이 코로나 때 2,000원까지도 했던 종목이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이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를 매매를 한다? 일단 시세가 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시세 날 종목들을 매매해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볼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예 하방으로 조금씩 이탈하고 있거든요. 60일선 깨지고 120일선 깨지고 241선에 걸려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건 이제 역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일단 시세를 주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손절을 짧게 잡고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시기를 이미 놓치셨어요. 원래 만약에 16,000원에 매수하셨으면 14,000원 정도 이탈될 때는 이 구간에서 12월 말 이 구간에서 바로 자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셨어야 더 수익을 빨리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 버튼을 누르기 되게 어렵겠죠. 이제 어렵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점점 손실이 커지는 구간인데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지는 종목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도 떨어지는 종목은 지수가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일단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13,0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많이 줄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